자, 오늘도 기쁜 하루를 맞이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13,119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늠름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불장으로 비트코인이 접어드는 것일까요? 엄청난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요. 자, 그 반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달러도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와중에 금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역시 비트코인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자산답게 꿋꿋이 혼자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와이스레이팅스는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시장과 디커플링 된 듯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증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디커플링이 완전히 된 것 같나요? 윌리우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디커플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디커플링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약간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트론이 출금이 금지된 OKX 거래소로부터 강제 출금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과 함께 업계에 굉장한 지지를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트론 가격도 좀 올랐었죠. 근데 OKX 측의 반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서비스를 다시 한번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프로젝트 웨이브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웨이브 ERC20 토큰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웨이브 홀더들도 ERC20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엑스의 마스터카드 코인 직불카드가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암호화폐에 연동된 직불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와이프도 그렇고 암호화폐 직불카드들이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팔 효과 이더리움 역시 400달러 선을 돌파하게 되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2.0 제네시스 블록을 11월에 가동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개발팀 구성원 모두가 이더리움 2.0 출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또 노래를 불러왔었던 2020년도 이더리움 2.0 출시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큰 기대감을 한번 품어봅니다.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저항선은 440달러 선, 일단 거기까지 상승하게 되고 이 440달러를 뚫을 수 있다면은 이더리움 2.0 출시 기대감과 함께 이전 고점이었었던 480달러도 제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최근에 가장 많은 개발자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폴카닷, 조만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하니까요. 내가 트레이딩을 좀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차트를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계 암호화폐 업계가 페이팔 소식과 함께 축제 분위기인데요. 페이팔 측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쇼핑도 결제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결제 과정에서 미국의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과 세금 신고 요인이 겹쳐서 사용자들이 세금 악몽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매체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도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때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페이팔 측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뭔가 대책이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걔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지난 소송권 이후에 CEO까지 교체한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비트맥스에서는 KYC 레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과연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비트맥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든 생각이,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불법 거래 조작 및 시세 조작으로 좀 악명을 떨친 그런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연의 일치겠지만은 이상하게도 비트맥스가 이런 소송을 먹고 난 후에 CME 갭들이 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CME 갭 중에 바로 밑에 있는 것은 금방금방 메꾸곤 했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움직임이 CME 갭을 메꾸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레이스케일, 이 와중에 비트코인 80개를 추가를 하면서 46만 5,500개를 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100만 개가 되려면 아직 멀었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100만 개, 100만 볼트의 비트코인에는 아직 멀었다. 개인적으로 사토시가 들고 있는 100만 개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집중하고 들었었던 폴 튜터 존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죠. 그가 이야기하기를 예전보다 비트코인 투자 전망을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제 막 첫 이닝 진행 중이다 라고 덧붙인 것인데요. 폴 튜터 존스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업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죽했으면 로버트 키요사키가 폴 튜터 존스 보고 그들이 속한 투자 업계에서는 폴 튜터 존스가 신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앞으로도 미래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이자 리얼비전그룹의 CEO 라울 팔씨가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이 대기업들도 5년 내에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비트코인에 매수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고 그들의 달러 자산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방관한다면 오히려 경악하게 될 것. 비트코인은 절대로 죽일 수 없는 바퀴벌레와 같다. 동시에 마지막 구명조끼이자 구조선이라고 이상한 비유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바퀴벌레 모습을 한 구명조끼이자 구조선, 바퀴벌레 호라고 이야기를 덧붙인 것인데요. 자, 5년 내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과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인지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자, 5년 전만 해도 페이팔에서 비트코인 지원하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비트코인은 아직도 시작이 불과하다.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엄청나게 이 시장에 일찍 들어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OKX의 네오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13,217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일단 일방향의 추세의 경우 저항을 받게 되면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는 대규모 매도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만약에 주말까지 12,500달러 이상에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중장기 강세 유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확실히 비트코인이 과매수가 됐죠. 일본 기준으로도 과매수 영역에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과매수 지역에서 좀 오랜 기간 동안 머무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종종 찾아볼 수는 있었는데요. 과매수가 된 것은 반드시 조정을 받기 마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겠는데, 이대로 계속 올라서 14,000달러까지도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르기 전에 숨을 고르면서 과매수가 됐던 것을 좀 완화시키면서 횡보를 하며 축적 기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적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이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반면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형 쐐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조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혹은 S&P 500이 크게 하락세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미국 증시가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비트코인의 뒷목을 잡아채가지고 같이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불장에 가서도 막 20%씩 떨어지면서 올라가니까요. 만에 하나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불장 끝났다, 망했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또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당연히 탐욕인데요. 며칠만 더 지나면 극단적 탐욕 단계로 접어들게 되겠죠. 그와 동시에 롱 포지션도 올라가게 될 텐데 그 롱 포지션 청산시키기 위해서 조정 및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짧게나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주일을 마무리하시는 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에 그리던 불장이 온 것 같아가지고 설레이는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투자는 여윳돈만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부디 토마토밭의 햇빛주기 여러분들께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